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굳게 닫혔던 교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학교에 갑니다. 중고등학생은 고학년부터, 초등학생은 저학년부터 등교합니다. 첫 소식 정현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맞춰 정부가 마침내 등교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진로와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는 13일 가장 먼저 등교합니다. 20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27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1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씩 간격을 뒀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이 어려운 점, 가정의 돌봄 부담을 감안해 저학년부터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초등 긴급 돌봄 참여자 대다수가 이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인 점을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부터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시간차 등교와 오전 오후반 운영, 원격 수업 병행 등 구체적인 방법은 각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또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요구한 등교 여부 선택권에 대해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등교 여부를 어떤 증상이나 기준 없이 선택권을 달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확대하거나 결정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교육부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내 방역에 대한 불안, 2차 감염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급식 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애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고 해도 애들이 이제 뭐 놀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벗을 수도 있고. 2차 감염이 안 되도록 좀 주의를 많이 해서 학교에서도 좀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7일 고3 학생들부터 자가 진단을 시작해 의심 증상이 나오면 즉각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곧 지급되는데요. 신청 시작일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청소를 하는 장수웅 씨.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는 장 씨 통장에 현금 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돈 4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죠.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 20만 5천 가구는 긴급지원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압류방지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283만 가구 세대주 통장에 현금 1조 2,90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1일 카드사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환자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 때나 수령 후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새 8명이 늘었고 누적 1,80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8명 모두 해외 유입 관련 사례이고 지역사회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모레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가 바뀌는데요.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내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진료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진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시민들은 병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가 본인이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옮길까봐 더 가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호흡기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기존 국민안심병원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감기 같은 경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와 보건소가 별도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 500개가 먼저 문을 엽니다. 이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형 500개가 추가 신설됩니다.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대합실도 2m 간격으로 앉아있게 해놔요. 대합실 자체도 2-3명 이상 겹치지 않고 서로 한 2-3분 이상 컨택을 안 되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전화 상담과 처방도 활성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의사들이 전화로 진료하는 경우 기존 대면 진료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찰료 30% 수준의 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2차 유행이 예견된 만큼 서둘러 의료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달리 일본은 긴급사태가 이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긴급사태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한 탓인데요. 아베 총리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전역에 선언한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이었던 시한을 25일 더 연장한 겁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여기에 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感染者の減少も十分なレベルとは言えない。引き続き医療提供体制が逼迫している地域も 실제로 첫 긴급사태 선언 당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4,400여 명. 하지만 현재 15,000명을 넘어 3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찡코 등 일부 업종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을 강행해 오히려 손님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要請や指示に応じない事業者がいてですね、そしてそこに人が集まって感染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これはもう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다만 오는 16일 긴급사태를 재평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달간 이어질 긴급사태로 사회적 피로감이 극도로 커질 수 있고 특히 경제 분야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케이 신문이 민간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연 21.8% 급감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이던 2009년 1분기 17.8%를 뛰어넘는 종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뉴욕입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유원지마다 인파가 몰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자 주지사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허파로 불리는 센트럴파크. 일광욕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20도를 넘는 화창한 날씨에 코로나19로 2달 동안 갇혀 지냈던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355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남의 얘기입니다. 공원 한편에 사람 간 간격을 권고하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유원지에 인파가 몰려들자 뉴욕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를 위해 경찰 10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10여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Wear a mask. I mean, that's the basic step, right? Socially distance. If you can't socially distance, you're in New York City, you're going to walk up next to a person. Wear a mask. 지금까지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온 뉴욕주는 최근 사흘 연속
신규 사망자가 300명을 밑돌아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 아직 안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Boomerang. That's the word I want you to think about when you think about what could go wrong. 뉴욕주 등 미국 북동부 지역 7개 주는 의료 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산소호흡기 등 장비를 앞다퉈 구매에 생기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젯밤 전남 해남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근에서 지난 9일 동안 무려 50여 차례 지진이 잇따랐는데요. 평소 지진이 없는 해남에서 지진이 잦은 이유가 뭘까요?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이 난 전남 해남 산이면의 한 주택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지붕 아래 덧댄 벽지 일부가 찢겨나갔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쾅쾅 할 때 이게 들썩거리더라고요. 나 이거 떨어진 줄 알았어요. 울컥해서 쳐다봤죠, 여기를. 어머, 이게 뭐야? 뭔 일이지? 어젯밤 10시 7분 전남 해남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해남 지역은 1978년 관측 이후 지진이 한 차례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약 1km 반경의 좁은 지역에서 지난달 26일 이후 9일 동안 50차례가 넘는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과거에 지진 발생 이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층과 관련된 조사나 연구가 전혀 없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알려진 단층이 없는 데다 지하 21km의 깊은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조사도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숨은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어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활성 단층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잔지진이 많다는 것은 단층면이 여러 곳이 쪼개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단층면 크기에 따라서는 보다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새로운 단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4곳의 임시 관측소를 설치해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현장 사무소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법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곳은 물류창고 공사 현장 사무소 등입니다. 1차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축조와 시공사 등 가운데 일부도 다시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의 조사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와 관련해 더 확보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화재 원인 수사에서는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과정 불법 수사는 안전규정을 어긴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도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화재 난 현장에는 한 달 동안 일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나서 전부 다 돌아가신 분들은 협력업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련법에서는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는지 현장에 있었다면 화재 당시엔 뭘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유가족들은 화재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법체계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건축주인 한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한 익스프레스인데 이게 화장실에놓고 이거 왜 갖다 놔 이거. 유가족들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설계와 착공, 안전상태 등에 대한 보도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문제가 되면서 요즘은 출장을 다녀오면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로 선관위 출장 보고서를 받아봤더니 공개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 출장이 사실상 해외 관광 수준이었는데 아예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유럽 여행을 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경북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10일 동안 페루를 다녀오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연수였는데 정작 현지 기관 방문 일정은 페루 의회와 한국 대사관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공중도시 마추픽추와 잉카 제국 수도 쿠스코 등에서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국장에 이제 들어갈 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가는 김에 또 같이 보는 건데. 경기도 선관위 직원들은 2017년과 2018년에 동일하게 영국과 이탈리아를 갔는데 방문한 곳 모두 유명 관광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선 성 베드로 대성당과 콜로세움, 영국에선 국회의사당과 대형 박물관, 버킹엄 궁전을 찾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두 번 모두 여행사의 유럽 패키지 상품으로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가 50% 이상 더 내기 때문에 저 여행을 많이 잡았던 거고. KBS가 정보 공개 청구로 확인해보니 지난해까지 5년간 선관위의 국외 출장은 모두 334건. 이 중 외유성 일정이 주로 확인되는 건 95건에 달하는 직원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내부 추천을 받거나 지원자를 뽑아 보내는데 선관위가 1인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장 많은 26개 팀을 보낸 2018년을 분석해보니 10일 내외 일정 중에 기관 방문은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아예 기관 방문을 안 한 경우도 7팀이나 됐습니다. 기관 방문을 하실 수 없는 여건이었나? 이게 너무 다 일정 자체가 다 유명 관광지만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제가 갔다 온 지 좀 됐고 정확한 기억이 좀 그래서. 보고서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수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비엔나 커피는 잘못된 표현이고 멜랑쥐 커피가 올바른 표현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부인의 고향은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다라며 선관위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용을 짜깁기 하기도 했는데 표절률이 50%가 넘는 보고서가 전체 95건 중에 16건이나 됩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외연수 보고서를 외부에 비공개해왔습니다. 이전에 그런 관광성 있었는지 저도 이제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운영이 안 되도록 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선관위는 올해도 직원 역량 강화 국외 연수에 2억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지난 낮에도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구름이 지나는 동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에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충청의 남부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과 안동이 12도, 서울과 여수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큰 폭으로 낮아져서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과 강릉이 19도, 포항이 17도로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도 20도를 조금 넘겠는데요. 서울이 21도, 창원이 20도, 대전과 청주, 대구, 철원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은 호남과 제주도에, 토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